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떼 주식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자, 4월의 첫째 주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벚꽃이 만개하면서 벚꽃놀이도 많이들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날씨와 다르게 나의 계좌가 좀 우울했다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우울증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우울증 치료제인 최고의 멘토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종목을 주실 수 있는 두 분의 멘토님들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라떼 주식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이번 주 지지부진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금리 인하 연기 가능성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 하락세로 전날에 마감을 지었는데요. 특히나 니케이 지수도 2%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3종목밖에 되지 않았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 속에서 환율도 튀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실적을 좋게 발표는 했지만 거의 삼성전자가 끌고 가는 그런 힘든 흐름을 보였던 국내 시장이었던 만큼 오늘 우리가 다음 주장에 어떠한 종목들 그리고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찬찬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라떼 주식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 팍스탁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방송인 만큼 생방송으로 2시간 진행이 됩니다. 평일에는 진행이 되지 않는 방송인 만큼 잘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요. 크게 3가지로 여러분들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주간의 강세 업종,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까지 종목 진단 도움 드릴 거니까요. 노란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면 더 많은 도움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주식 고수들의 고품격 주식설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나 오늘 또 특별 출연하시는 멘토님이 있으시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고요. 또 여기서 끝나면 아쉽겠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목할 만한 공약주까지 저희가 많은 종목들, 자세한 전략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막판에 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특별 출연하는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다수의 경제방송에 출연 중이시지만 오늘 또 라떼 주식에 특별하게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주호 멘토님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실제로 개인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전문가로 데뷔하신 분인데 그만큼 개인투자분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슈에 휩쓸려서 매번 고점에 매몰렸던 주린이 분들이라면 더 많은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진정한 회전율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 만큼 오늘 종목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2주간 동안 2종목으로 110%의 수익률을 안겨주셨죠. HB테크놀로지가 60%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LS 일렉트릭이 50%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어떠한 전략들이 필요할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새로운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 1부 잘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2부에서는 백강훈 멘토님께서 이끌어가 주십니다. 진짜 주식 타이틀을 들고 계신 만큼 또 진짜 종목만 쏙쏙 꼽아주시는 분이시죠. 과거에 머무신 분들은요, 미래로 가고 싶으실 겁니다. 종목 교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또 좋은 멘토님이니까요. 2부에서 2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잘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라떼 주식 어떻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을지 2가지 방법 저희가 오프닝에서 크게 안내해 드릴 건데요. 자, 하단에 보이시죠?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간단하게 들이대시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주소가 뜰 텐데요. 그걸 터치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도 들어와 있고요. 우리 멘토님들도 들어와 계셔서 함께 공부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전략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웬만하면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노란톡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자, 일단은 1부기 때문에요.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멘토님의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답변 드릴 거니까요. 참여 방법 샵 3989번, 샵 3989번 이주호 멘토님의 이름 석자 이주호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가락 운동만 하시면요. 아주 좋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참여하시기 바라면서 자, 그렇다면 라떼 주식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잠시 이주호 멘토님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라떼 주식입니다. 토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라떼는 말이야 라고 가르치는 방송이 아닌 정말 부드러운 라떼 커피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진정한 소통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요. 또 특별하게 출연하게 되신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리뷰 그리고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 막판에는 히든 종목까지 공개가 될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들이대고 입장하시거나 문자 샵 3989번 이주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멘토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좀 약간 부끄럽네요. 이거 네. 토요일에 원래 나온 적이 없었는데 네. 오늘 토요일 날 처음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저 기쁘게 생각하고 좀 다음 주에 공략할 수 있는 요즘에 시장 흐름에 맞는 주도 섹터들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면서 후발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노나톡방 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라떼 주식을 위해서 평일 주말에도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보유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언제 또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고요. 언제 또 출연하실지 모르니까 오늘 이주호 멘토님 나오신 만큼 여러분들 1부는 좀 특별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미래로 보아주시는 만큼 이번 주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좀 이따가 저희가 추후에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멘토님을 통해서 한 주간의 시황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어떠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에 가장 화두가 됐던 부분은 연준 위원들의 통화정책 방향성입니다. 일단은 파월 의장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제 고용지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고용이 더 타이트해지고 고용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용이 더 올라갔다, 상회했다라는 건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럼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실적이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좋겠지만 결국에 문제가 인플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임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소비가 늘어난다는 뜻은 연준이 의도하는 목표 인플레 2%까지 낮추기 위해서 이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인플레 2% 가려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고용이 너무 잘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미국 연준 위원들이 야 어떤 연준 위원은 야 우리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크로 불확실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유가 올라가고 있죠. 금 올라가죠. 불이 올라가죠. 이렇게 되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역시나 다시 한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뭐야 그러면 시장이 더 빠지는 건가? 아니죠. 근데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있는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연준 위원들 맨날 금리 인하한다고 했다가 또다시 올리려고 저거 뻥 아니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어제 반발 매수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그럼 연준 위원들 6월에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앞으로 통화정책 매크로 불확실성은 더 짙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주에 시장은 유리기판이 어떻게 보면은 다 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지금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과 더불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구리 가격 상승 이 부분을 위해서 전선 관련주까지 랠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주도주, 시장 주도주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가장 머리 위에 있는 거는 바로 AI였습니다. AI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지금 파생돼서 유리기판과 전선 쪽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시황이나 뭐 주간에 있었던 일들은 뭐 이 정도 얘기하고서 또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디테일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조 멘토님께서도 토요일 출연하셔서 핵심 이슈들 간단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고유가, 고물가, 그리고 고인플레이션까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시키겠다라는 언급을 계속해서 했었지만 연기 가능성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국내 시장이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이주원 멘토님께서는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가는 종목들을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안겨주셨죠. 그래도 우리가 이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전략까지 짚어드릴 거니까요. 오늘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부터 몇 년째죠. 계속해서 섹터별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멘토님이 눈독 들이시는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첫 번째로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이 유리기판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과거로 좀 돌아가 볼게요. 2023년도 초반에 HBM 관련주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10배가 올랐던 텐베거 종목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죠. 근데 한미반도체 많은 분들이 내가 그때 샀어야 됐는데 이런 말만 하시다가 지금 어느새 2023년 1월 달에 13,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이미 13만 원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15만 원도 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시장의 주도주가 자리 잡히게 되면요. 그 종목은 시장이 빠지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도주를 제대로 한번 고르면요. 이 주도주 가지고 안에서 파생되는 섹터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시장이 빠져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유리기판이 왜 도대체 이게 왜 주도주가 됐을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계속적으로 나왔던 문제가 자, 그래 HBM 만들 거야, 뭐 만들 거야, AI 반도체 계속 만들 거야 하는데 결국에 가장 큰 문제가 전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AI 관련해서 반도체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AI 제품들을 나중에 출시를 했는데 막상 AI 서버, AI 제품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용량들이 많고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처리 속도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미세한 반도체 공정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처리를 빨리 해야 되니까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력 소비가 그만큼 더 커진다. 근데 문제는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변압기 관련주들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 유리기판이 왜 도대체 주목을 받았냐? 물론 이제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은 앞으로 꿈의 기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핵심이 이거예요. 전력 소모량이 30%가 절감이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PCB 같은 경우 기판들이 보통 플라스틱 아니면 실리콘을 사용합니다. 근데 플라스틱이랑 실리콘 기판에 비해서 이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보다 전력을 30%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를 조금 후발주자지만 따라잡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네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개발한다, HBM에다가 하이브리드 HBM 만든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부각이 되고 있고 23년도에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고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가진 기업이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는 삼성 밸류체인을 주목하면서 이제 유리기판이 이 전력 소모를 감소시킨다라는 장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저는 이게 대시세 초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18년도에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전기차가 이게 진짜 나올 수 있어? 근데 그때 이제 2차 전지 하던 기업들이 대부분 다 주가가 거의 10배 이상 올랐던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년도 말에는 야, 반도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반도체가 가겠어 하다가 23년도부터 AI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엔비디아 9배 올랐고요. 한미반도체도 10배 올랐고요. 지금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 엄청난 시세를 뿜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리기판이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역시나 시장 주도주는 한번 시작하게 되면요. 큰 시세를 줄 때까지 정말 여기서 딱딱딱 눌릴 때마다 잡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공략을 했던
물론 이 시간대는 아니지만 제가 타 시간대 팍스경제 TV에서 출연하면서 공략했던 종목인데요. 바로 이제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게 이제 25일 날 이제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2주 만에 60% 급등이 나왔고요. 금요일 날 상한가에 터치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대표적으로 유리기판 관련주인데요. 유리기판 관련주가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OLED 사업을 하고 OLED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에서 지금 유리기판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OLED라던가 그런 LED 증착 장비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OLED 관련해서 사업을 할 때 계속적으로 미세하게 만들어내야 되고 미세하게 증착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리기판이랑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사실 필옵틱스부터 시작해서 뭐 HB 테크놀로지 대부분의 지금 종목군들이 다 OLED 쪽에서 파생돼가지고 유리기판 쪽으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착 기술과 이러한 것들이 지금 유리기판 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뉴스를 좀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보시면은 자, 유리기판 초격차 삼성연합군 뜬다.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삼성에서도 사활을 이제 걸었다. 왜냐면 자,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경쟁 관계입니다. 파운드리로 봤을 때는 TSMC와 삼성전자가 경쟁 관계고, 물론 글로벌 1위는 TSMC지만 지금 어쨌든 삼성에서는 우리가 파운드리는 사실 국내 1위야. 국내 넘버1인데 우리는 이거 HBM 쪽은 하이닉스한테 좀 뒤처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에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텔보다 우리는 빠르게 상용화시킬 거다.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 유리기판 R&D 현황을 보시면요. 삼성전자와 디스플레이. 왜? 디스플레이가 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OLED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제품을 내년에 양산하고 26년도 본격 양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인텔도 유리기판 한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 SKC는 원래 하고 있었고요. 일본도 한다고 그러고요. 지금 문제는 애플이 자기네 제품에다가 유리기판 적용한 제품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야 이거 약간 AI 처음에 할 때랑 비슷한 게, AI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도 우리 미국에 있는 그 빅테크 기업들이 끼어들면서 정말 AI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듯이 지금 인텔뿐만 아니라 애플도 이제 우리한테 유리기판 제품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유리기판이 정말 주도주인가 이렇게 되면서 주도주로 다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 나온 종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보면은 자, 필옵틱스 정말 많이 올랐죠.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요, 이게 거의 정말 한 달 만에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배, 200% 이상 올랐거든요. YC캠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SK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이번 주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대양봉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유리기판이 국내 증시 주도주로 지금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시장을 주도를 하게 되면요, 이 종목군들은 정말 쉬지 않고 가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 이거를 여기 꼭대기에서 잡는다? 약간 좀 무리하죠. 좀 약간 힘들어요. 왜냐면 자, 이게 사람 심리가 이렇게 꼭대기에서 고점 매수를 하게 되면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한 30%만 조정받으면 그냥 이거는 정말 이제 버티질 못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은 자, 이미 간 거는 간 거고, 그럼 유리기판 관련 종에서 후속주가 자리 잡힐 수 있는 종목군들, 후속주로 우리가 따라가도 될 만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종목을 하나 가져왔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시세 초입 유리기판인데 그러면 아직 덜 오른 후속주가 남아있을까? 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나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는 사실 필옵틱스랑 YC캠이 움직일 때 이 HB 테크놀로지는 안 움직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2주 전에 공략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뉴스가 유리기판 장비 공급 개시를 하면서 매출이 최대 10배 오를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상한가를 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AI와 유리기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 AI 처리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유리기판으로 적용할 것이고, 이제 그러면은 과거에 5G라던가 뭐 NFT 이런 메타버스 이런 쪽 이랑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5G랑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막상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다 빠진 거죠. 근데 지금 HBM과 유리기판의 다른 점은 뭐냐면 HBM이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막상 보니까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잘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기대감에 올랐는데 실적이 눈에 보이네? 실적이 숫자로 찍히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유리기판도 야 이제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게 만약에 실적으로 연결될 수만 있다면 이거는 조정이 안 나오고 계속 간다. 특히나 변압기 관련주 중에서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도 보면요. 팔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HD 현대일렉트릭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조정이 없어요. 거의 20배 가까이 오른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시세를 한번 진짜로 내기 시작하면요. 정말 무섭게 조정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2의 한미반도체가 저는 유리기판에서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계속 주목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오테크닉스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오테크닉스는 HBM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왜 HBM 관련주냐 하면은 여기가 삼성 밸류체인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레이저 그 구멍 뚫는 장비를 이제 물론 대장은 한미반도체지만 이오테크닉스는요. 삼성 독점이에요. 독점 공급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가 HBM을 대장주 하나로 자리 잡았었는데 지금 보면요.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HBM, 온디바이스 AI, CXL, AGI 이거 뉴로모픽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유리기판까지 넘어왔는데 결국에는 신규 테마가 계속 생기면서 순환매가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오테크닉스가 보면은 이게 4월 1일 날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50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저는 이오테크닉스가 물론 HBM 관련주지만 이게 또 유리기판이랑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삼성 밸류체인 플러스 유리기판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가는 거고 이오테크닉스도 저는 대표적인 유리기판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장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종목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산다.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기서 출발하지 못하는 녀석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목을 고를 때 뭐 물론 여기서 고점에 사서 더 가는 종목들 많아요. 특히나 이게 조정이 나올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한번 사봤는데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정 나오면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도 이런 거예요. 한미반도체랑 뭐 갈 때 못 갔는데 결국에는 후발에 이제 삼성밸류체인과 엮이면서 이렇게 간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가기 전에 우리가 사야지 왜 자꾸 우리는 장대양봉이 나오면 거기서 매수를 못해서 안달이 나게 되는 건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도 유리기판 랠리는 계속될 것인가 후발주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거 또 두 가지 종목을 더 가져왔어요. 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게 시세가 나왔는데 여기는 대표적으로 오사트 기업입니다. 오사트라 하면은 이제 패키징 과정에서 마지막 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마지막 후공정인데 이것도 지금 삼성밸류체인을 가지고 시세가 나왔고 이스페타시스는 왜? 이게 PCB 기판인데 PCB 기판주인데 여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고점 놀이를 하고 있고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유리기판 랠리 이후에 후속 섹터가 되는 거는 PCB라던가 오사트 기업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유리기판은 이제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수율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불량품을 줄여야 되는데 수율을 올리려면은 결국에 검증을 잘해야 되고 그럼 기판에다가 적용할 때 실제로 기판이랑 잘 연결돼서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후발주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리기판만 보는 게 아니라 유리기판이랑 엮일 수 있는 그런 섹터들 PCB 기판이라던가 오사트 기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주 멘토님의 첫 번째 섹터 유리 기판에 관련된 섹터로 저희가 들러봤습니다. 자, 오전옥으로 빠른 섹터별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시장의 빠르기를 굉장히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장의 주도주로 글라스 기판을 꼽을 수가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HB 테크놀로지로 2주 만에 60% 수익률을 주셨고 그 종목 같은 경우는 4월 5일에 상한가를 치면서 엄청난 기쁨을 안겨주셨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힘이 살아있다라고 말씀 주셨던 만큼 이미 오른 종목에 여러분들 올라타지 마시고요. 아직까지는 좀 여력이 살아있는 그러한 종목들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오르는 종목을 안내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호재나 재무를 포함해서 차트 분석까지 들어가면서 삼박자를 갖추고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을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섹터를 유리기판으로 꼽아주신 만큼 첫 번째 히든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도 지금 여기서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2만 원부터 6만 4천 원 찍고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되돌림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니 그럼 뭐야 이거 이제 헤드앤숄더 나오고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역발상으로 보면요. 헤드앤숄더가 안 나오고 여기서 조정받고 N자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은 저는 전고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못 뚫고 무너지면은 우리는 무너질 때 손절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헤드앤숄더 만들고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헤드앤숄더가 아니고 여기서 1파 상승과 조정 이후에 N자 상승이면은 저는 추가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사실 하나마이크론과 같은 오사트 기업이고 여기 후속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경신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하나마이크론보다 좀 밑에 좀 아직 못 올라온 이런 종목을 후발주로 좀 점 찍어서 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내용 설명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사트 관련해서 저는 이 삼성 파운드리 과동 수혜 관련해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마이크론도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기업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리고 아니 오사트인데 왜 자꾸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마이크론 후속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BM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리기판 적용도 그렇고요. 어쨌든 HBM이든 PCB든 뭐 기판, AI 반도체든 뭐든 간에 수율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불량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걸러내야 돼요. 근데 이 기업은 웨이퍼 테스트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웨이퍼 테스트는 뭐냐면요.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 웨이퍼에다가 설계해 둔 걸 가지고 막 그립니다. 회로를 갖다가 그 설계해 둔 거를 이제 웨이퍼에다가 막 그려요. 그게 이제 포토 공정이라고 하고요. 그리면서 잘라내고 패키징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단에서 웨이퍼 테스트를 해서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양품을 미리 확인을 하고 이제 포장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퍼 테스트 국내 1위 기업이다. 그리고 그러면은 왜 제가 유리기판이랑 이게 연결되냐 말씀을 드리면 자, 유리기판 섹터의 환멸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게 아니 만약에 유리기판을 만든 이제 적용을 시킨 HBM을 만들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만드는데 당연히 테스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불량품 이런 수율이 많아지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거죠. 그러면 최대한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해야 되고 출시하기 전에 이러한 공정단에서 테스트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오늘 가져온 히든 종목과 같이 연결돼서 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유리기판을 하기 위해서 이 웨이퍼 테스트 따는 필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고 한다면 웨이퍼 테스트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마이크론이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종목은 후속주로 우리가 후속 섹터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기에 충분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별 출연하신 이주호 멘토님의 첫 번째 유리기판 섹터 중에서 다음 주장에 공략할 만한 히든 종목을 첫 번째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차트 분석으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분할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라는 추가적인 설명을 주셨는데 자, 유리기판 만드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고요. 이미 앞서 차트 보셨듯이 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유리기판을 만들어낸 기업을
통해서 그거를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첫 번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마이크론 후속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노란톡 들어오셔야지 정확한 전략들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 종목명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고 계시는 폰에서 기본 카메라 켜시면 되는데요. 여기 하단에 QR코드 들이대시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주소가 뜰 텐데 그 주소를 터치하고 입장하시거나 만약에 노란톡이 조금 어렵다, 나는 대화보다는 문자를 통해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 샵 3989번으로 2주호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섹터와 히든 종목 저희가 공개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잠시 후에 돌아와서 두 번째 섹터와 두 번째 히든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라떼 주식 오늘 1부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송 첫 번째 종목 못 보셨던 분들은 두 번째 종목 지금부터라도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좀 삼성전자 이외에는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었던 만큼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새로운 종목을 원하거나 내가 지금 계좌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좀 교체 매매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두 번째 매매 잘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그냥 쫓아가는 그러한 투자가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실적과 그리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차근차근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을 원한다 하신다면 오늘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 끝나기 전까지 20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간이 끝나면 이주호 멘토님을 만나보실 수가 없고 또 오늘 라떼 주식 특별 출연하신 만큼 추후에 만나 뵙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웬만하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를 원하신다면 샵 3989번 이주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로 꼽으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다음 주를 이끌어갈 섹터 어떤 섹터일까요? 네, 역시나 이제 데이터 센터 가져왔는데요. 사실 전선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사실 뭐 오늘 전선이라던가 변압기 얘기는 할 건데 저는 이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또 이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지금 미 연준 매파연이 인플레 고착 시 연내 금리 인하 불필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연은 총재들이 1월, 2월 물가 약간 우려스럽기 때문에 사실 여기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과값이랑 배값이랑 이런 과일값들이 8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기업들이 실적이 좋고 잘 나오고 이런 것들은 좋아요. 기업들은 좋은데 저소득층 그러니까 시민 인플레가 지금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가 자체가 일상생활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주식을 볼 때 자, 바이오주들 지금 많이 올랐다가 연준에서 금리 인하 이제 6월 이후로 더 미룰 것 같아 하니까 조정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하든 간에 금리 인상을 하든 간에 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필요한 앞으로 무조건 써야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아니 우리 계속 써야 돼. 이거 없이 이제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밥은 무조건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뭐 그게 무슨 경기방어주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경기방어주들은 성장성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왜 이걸 봐야 되냐?
AI 데이터 센터 이제 빅테크 기업들 뭐 엔비디아 뭐 아마존 그다음에 뭐 메타 뭐 기타 우리 그 최상위 포식자들 있죠. 거기들은 지금 다 AI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AI를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AI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중동 불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골자는 이겁니다. AI 전력 수요 폭증. 결국에 AI 전력이 지금 수요가 계속 따라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 상승이 나오려면 수요가 올라가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사려는 사람이 많고 팔려는 사람이 적으면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수요를 매수라고 좀 빗대어 보면요. 매수자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기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게 시장 주도주고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려는 것은 결국에는 수요가 폭증하는 산업들이 있을 때 그와 관련된 주식들이 잘 올라갑니다. 지금 마치 변압기 관련주들이 올라가듯이요. 그렇게 해서 이걸 보시면 좋겠고, 자 보시면 LS 일렉트릭 이것도 제가 이 3주 전쯤에 얘기를 했는데 얘도 후발주입니다. 왜냐면요. 처음에 효성중공업하고 HD 현대일렉트릭 갈 때 얘는 못 갔어요. 지지부진했거든요. 근데 이제 후발주로 갑자기 구리 가격 인상한다 하니까 이게 급등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왜? 이게 LS 일렉트릭은요. 변압기 사업보다는요. 배전반, 전선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내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변압기 관련 사업은 이미 효성중공업이랑 HD현대일렉트릭이 미국의 공장도 가지고 있고요. 거기 이미 너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재룡전기, 일진전기,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변압기 메인으로 해서 지금 올라간 거고요. 근데 LS일렉트릭이 못 갔던 이유는 여기가 변압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2, 3등 기업 이후로 좀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후발로 왜 따라갔냐? 구리 가격 인상, 전선, 뭐야 이거 배전반 얘네 배전반 사업 넘버원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S일렉트릭은요. 배전반 관련 수혜주입니다. 자, 근데 아니 도대체 배전반이랑 얘가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자, 배전반은 뭐냐면요. 변압기에서 온 전력을 가지고요.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AI 데이터 센터에 뭐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서버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압기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을 해줬는데 그럼 배전반에서 전기를 배분을 시켜가지고 1번 넣고 2번 넣고 3번 넣고 이렇게 그 올려야지 갈 수 있거든요. 뭐 물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메인 배전반을 딱 전원을 켜지 않으면 1번 공정이 안 돌아가고 2번 공정이 안 돌아가고 이렇게 안 돌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이러한 배전반 사업 관련은 필수라는 거죠. 왜? 아니 여기서 가서 변압기로 전력을 받았으면 분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게 수혜주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자 변압기 다음 전선주 사이클 온다. 그러면 변압기 다음에 전선주 왔으면요. 전선 관련해서 그럼 미국에서도 인프라 구축한다. 전선 깔아야 돼? 그러면은 결국엔 LS 일렉트릭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여기도 보시면 배전 시대 온다. 30조 북미 시장 진출. 자, 이게 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트럼프랑 바이든 대통령의 공통 공약 중에 하나가 미국 인프라 구축입니다. 왜? 지금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다 해먹어야 돼요, 이거를. 좀 해먹는다 표현을 좀 부적절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네들이 독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일단 데이터 센터에서 자기네들이 뭔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위해서는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바이든 공통 공약이 인프라 구축이고 전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전력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인프라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LS 일렉트릭이 이 변압기 이후에 후속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 관련 수혜주는 저는 배전반이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AI 처음 얘기 나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기타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도 AI 할게 그랬죠. 지금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가 하는 말이 130조 투자해서 AI용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다. 130조입니다. 130억이 아니라 130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장 규모 자체가 그냥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AI 관련해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센터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 더 있습니다. 아마존이 한국 데이터 센터 인천에다가 짓는다고 합니다. 8조짜리예요. 8조짜리를 짓고 그 다음에 건설사들이 이걸 수주하려고 하겠죠. 지금 대기업들이 이걸 수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서도 짓고 그 국외에서도 짓고 그럼 LS 일렉트릭 이거를 봐야 되나? 그게 아니라 그러면 자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변압기, 전선 그 다음에 후속주는 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바로 비상발전기입니다. 비상발전기가 뭐냐면요. 뭐 이제 공장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그 판교에 카카오 센터가 불이 나가지고 카카오톡이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불이 났는데 비상발전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은행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계좌이체를 해야 되고 뭐 톡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되면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비상발전기는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비상발전기 쪽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거죠. 변압기도 같고요. 전선주도 같고요. 그럼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비상발전기는 우리가 봐야 되겠네. 자,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히든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보시면은 여기 주요 거래처가 우리나라 웬만한 그 대기업들 다 있습니다. 특히나 뭐 현대, 삼성, 포스코, 대우, KT 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발전기를 거래하는 이런 거래처를 가지고 있고요. 이 비상발전기가 뭐 플랜트, 쇼핑몰, 뭐 주택, 뭐 공장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후속 섹터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비상발전기 IT 분야 전망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왔는데 뭐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뭐 삼성, SDS, U+, NHN 그럼 보면은 지금 국내 데이터 센터 개수가요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도. 그러면 봐봐요.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그럼 아마존만 짓겠습니까? 또 다른 기업들도 우리나라 한국이 진짜 AI 쪽으로는 정말 시장 캐파가 커. 그러면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작은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통신 속도도 빠르고 정말 빠르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이제는 그냥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구는 적지만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사용자층이 워낙 두텁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존이 이렇게 인지를 하고 우리나라에 지으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빅테크,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뭐 사물 인터넷, 앞으로 자율주행, 뭐 드론 이런 것들에 데이터 센터 무조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드론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서울에서 이제 뭐 드론이 택시 해가지고 도심 택시, 도심항공 아시죠? 도심항공으로 해갖고 이제 날아다니는 세상이 온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거기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 날 수 있겠죠. 드론끼리 부딪혀서.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통제를 하고 제어를 하고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이 클라우드라던가 이러한 AI로 인한 시장 자체가 다 형성이 돼서 모니터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1번 드론, 2번 드론, 3번 드론을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드론을 가지고 유선 통신을 하겠습니까? 무선으로 통신하겠죠. 물론 온디바이스 AI로 AI 기능을 수행하겠지만 사고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는 필요한 거고요. 이러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시장 캐파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는 비상발전기를 봐야 된다.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까지 오픈해 주셨습니다. 일단 두 번째 섹터를 AI 데이터 센터로 꼽아주신 만큼 관련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빠르게 움직이는 섹터 속에서 그 다음 섹터가 아닌 후속주로 오를 수 있는 실제로 시장의 이슈의 가운데 있는 종목들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관련해서 두산 테스타입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안정적인 수익률을 누릴 수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비상 발전기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그중에서도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가총액이 1,200억 원인데 매출이 시가총액보다 위에 있습니다. 1,600억 원. 그만큼 또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추가적으로 실적과 또 사업 성장성까지 두 번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차트 분석까지 자세하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일단은 방송 이제 끝나기 전까지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종목명과 전략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입장하시거나 문자 샵 3989번 2주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적인 조금 더 히든 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네, 이 종목은 차트만 보시면은 사실 접근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전고점 부근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또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뭐야 이거 어떻게 사라고 갖고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 이때를 보시면은 이 라인이 사실 이렇게 여기가 원래 매물대였습니다. 매물대였는데 매물대를 이렇게 소화를 했죠. 소화한 다음에 그럼 위에가 매물대가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요. 여기는 이제 여기가 초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이때 코로나 때 다른 걸로 올라갔거든요. 다른 걸로 올라갔고 그게 이제 차익 매물 다 나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했다가 딱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눌리고 나서 돌파가 나왔죠. 이거는 이제 초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가 만약에 매집봉 시그널이라면 눌렀다가 모아놓고 올라가는 그림. 정확하게 고점 돌파 나오면서 대시세 분출하기 초입이다. 물론 요즘에 이런 거 따라가면요. 무섭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이 한번 가기 시작하면은 계속 갑니다. 특히나 뭐 효성중공업도 그랬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본다 그러면 이 아직 주가도 저평가다, 싸다, 밸류 대비 너무 싸다. 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자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비상발전기 사업을 영위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가 업계 1위로 이제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 1,200짜리인데 매출이 1,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가총액보다 매출이 큰데 영업이익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23년도 12월 기준 수주잔고가 2,458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만큼의 돈을 확보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알파로 뭔가 나온다, 수주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시가총액 1,200억인데 수주잔고가 2,400억이면 2배죠. 2배에서 여기서 알파로 더 들어오면은 주가 자체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좋겠고요.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좋고 보통 시가총액 1,000억짜리가 이렇게 실적 좋고 수주잔고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거는 한번 따라가 볼 만하다. 그래서 저는 변압기 전선 후속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 다음 주부터 제가 이 두 종목 공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종목 이렇게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련주였고요. 자, 정확한 종목명과 전략들 듣고 싶고 이주호 멘토님과 다음 주 평일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제는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1분 10초 남았습니다.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들고 계시는 폰에서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들이대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 터치하시고 입장하시거나 문자도 있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이주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라떼 주식 소식 일부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ow.